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육아용품 관련 사업을 하면서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설마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때문에 드디어 저도 썰밤에 문을 두드리게 됐네요. 그 자식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건 물론이고요.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트라우마까지 안겨드리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엄마가 제 전 남편의 극악무도한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덕분에 전 바로 이혼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전 남편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죠? 당시 전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고요. 생활용품 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창 일에 재미를 붙여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안 하던 때라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루빨리 시집가서 손주를 안겨주길 바라는 분들이었거든요. 두 분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허구한 날 야근하고 밥도 못 챙겨 먹는 제가 안타까웠던가 봐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지영아, 이 애비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고생하면서 회사 다녀야겠니? 그냥 그만둬. 아빠도 참, 사람이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떻게 평생 부모 그늘에서 놀고 먹기만 해. 그러니까 얼른 시집 가면 되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네 가정 꾸리면 얼마나 좋아. 응? 아우, 아빠. 여자는 뭐 시집만 잘 가면 장땡이다 이거야? 왜 그렇게 고리타분해? 난 그렇게 살기 싫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네 사업을 제대로 해보든가. 아빠가 지원 사격해 줄 테니까. 뭐? 사업? 그래. 월급쟁이 노릇 그거 고생 실컷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제대로 된 일로 자아 실현하고 싶으면 내 사업을 해야지. 저희 집이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물류 사업으로 큰돈 꽤나 만지셨고요. 아버지도 따로 제지 회사를 운영 중이었어요. 덕분에 재벌급까진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뭐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며 자랐는데요. 이번엔 사업을 해보라고 자금은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꾀임에 넘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육아용품 관련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엔 납품만 하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체 제작에도 도전했죠. 의외로 사업이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물론 회사 다닐 때보다 배는 더 바빠졌지만 그래도 내 걸 한다는 게 엄청 보람차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라니까 갑자기 사업을 시켰다면서 아버지에게 한 소리 했지만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말이죠. 한 4년쯤 지나니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인간관계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배드민턴을 시작한 것도 그중 하나였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단순히 운동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는 친목회였죠. 그런데 하루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는데 제가 육아용품 사업한다는 얘기를 하자 한 남자 회원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진짜요? 저는 애들 학습지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안 그래도 올해 가입하면 주는 선물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이었거든요.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물건 없을까요? 그래요? 애들 나이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데요?
졸지에 저와 남자는 사업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행히 남자가 원하는 상품을 저희 회사가 직접 제조하고 있어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그 계약 때문에 두어 번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저랑 동갑에 취미가 영화 감상이라는 것도 똑같더군요. 지영 씨 덕분에 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단가 좋고 질 좋은 물건 건졌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야죠.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볼래요? 제가 영화부터 밥까지 풀코스로 대접할게요. 남자는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것 같았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시뻘개진 얼굴. 아무리 연애 경험 없는 저라지만 남자가 제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겠더군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네, 좋아요. 주말에 몇 시에 볼까요? 하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남자가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남자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낀 거였죠. 그렇게 그 주 주말 데이트를 시작으로 저희는 자주 단둘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극장에서 못해도 10편의 영화를 봤을 때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남자친구는 좀 소심했지만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카리스마나 리더십은 없었지만 그래도 불같은 제 성격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주 만나기가 힘들었는데요. 심지어 남자친구 생일 당일에 급한 계약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착한 남자친구는 그것마저 다 이해해줬답니다. 오히려 너무 일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 건강 챙겨가며 일하라고 저를 걱정해줬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해서 한번 마음먹은 건 빨리 해치워야 하거든요. 사귄 지 2년 만에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남자친구는 뜬금없다 놀라면서도 좋다고 하더군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죠. 시댁에선 다행히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며느리였거든요. 얼굴도 제법 예쁜 편이었고요. 학벌도 집안도 준수했죠. 하고 있는 육아용품 사업도 한창 성장 중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렇게 결혼하라 노래를 불렀으니 기뻐하겠지 했는데 웬걸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더군요. 언젠 빨리 결혼하라며. 근데 왜 안 된다는 건데? 아빠가 너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무하거나 결혼하라는 소린 줄 알았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서로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안 아들놈이 가당키나 해. 회사도 무슨 이름도 모를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곳을 다니고 있더만. 요지는 남자친구의 가난한 집안과 별 볼 일 없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속물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했죠. 남자친구에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자기야. 우리 아빠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뿐인 외동딸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는데 그럴 만도 하시지. 난 다 이해해. 자기가 뭐 어때서. 아버님 말씀처럼 급이 다르잖아. 자기네 집은 사업하는 부잣집인데 우리 부모님은 시장에서 생선이나 내다 팔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고스톱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에 빚도 많고. 됐어. 내가 자기 아버님이랑 결혼해? 자기랑 결혼하지? 내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든 설득할게. 기다려줘. 남자친구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엄마는 몰라도 아빠가 꽤나 완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일이 풀리고 말았어요. 글쎄 갑작스럽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지 뭐예요. 맞아요. 바로 임신이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안 부모님은 뒤로 넘어가실 뻔했어요. 특히 아빠는 당장 남자친구 데려오라며 노발대발하셨죠. 하지만 이미 생긴 애를 뭐 어째요.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죠.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제게 잘했고요. 이듬해 태어난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죠. 남편에게 냉랭하던 부모님도 손녀를 보시곤 약해지셨는지 차츰차츰 남편에게도 마음을 여셨답니다. 그렇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결혼한 지 3년쯤 되면서부터 뜻하지 않게 나쁜 일들도 생겼는데요. 먼저 제가 하는 사업이 좀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출산과 육아로 사업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 다른 경쟁업체에게 거래처를 많이 빼앗겼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영업 매출이 반토막이 나 있더군요.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그쯤에 남편마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연애할 때부터 같이 일하던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작년 실적 가지고 그 상사가 남편을 많이 갈궜던가 봐요. 결국 어느 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고 왔더군요. 남편 마음은 이해했지만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참 야속했어요. 사업이 휘청거려 당장에 분유값도 없는데 말이에요. 슬쩍 걱정을 내비치니 웬걸 남편은 너무나 태평하더군요. 무슨 걱정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있는데 하나뿐인 딸이 힘들다는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자고? 응. 뭐 어때?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고 있잖아. 아니야? 그래도 이미 독립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꺼내? 좀 그렇잖아. 당신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도 아직 못했는데. 일이야 바로 구하면 되지. 그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자. 응?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지라 결국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별말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셨죠. 하지만 태평한 남편과 달리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연로한 부모님께 기댄다는 게 너무 창피했죠. 아무래도 사업에 다시 집중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남편에게 부탁하기로 했죠. 새 직장을 알아본다던 남편은 그때까지도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은 자기가 딸을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에 난색을 표하더군요. 내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애를 키워봤어야지.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른다고. 누군 뭐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집에서 평생 이렇게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회사 알아보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어때?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지금 우리 생활비도 친정 부모님한테 기대는 형편인데. 그럼 아예 장모님한테 봐달라고 하든가. 평일에 우리 일할 때 출근하면서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려오면 되잖아. 장모님 계속 집에 계시고 우리 수아 너무 예뻐하시기도 하시고. 어때? 글쎄, 엄마가 어떨지 모르겠네. 남편 말처럼 남편이 계속 집에 있을 것도 아니고 딸을 전담해서 키울 사람이 필요하긴 했어요. 고민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흔쾌히 딸을 돌봐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집에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따로 있겠다. 뭐 손녀 하나쯤 돌보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일부러 저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해준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딸을 엄마에게 맡긴 뒤부터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덕인지 회사도 무사히 위기를 넘겼고요. 새로 출시한 육아용품이 대박이 나면서 매출도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려갔죠. 하지만 점점 일에 박차를 가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어요. 이직에 성공한 것도 잠시, 그 회사도 자기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바로 한 달 만에 그만둬버렸고요. 또 몇 달을 놀다가 다시 구한 회사도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면서 3일 만에 관둬버렸죠. 처음엔 본인도 힘들어할 것 같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아예 일자리 구할 생각도 안 하고 펑펑 놀기만 하더라고요. 살림과 육아라도 좀 하면 몰라요. 딸은 여전히 계속 친정에 맡기는 중이었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게임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지냈죠. 그쯤 되니 저도 이 남자를 평생 믿고 같이 살아도 되는 건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더 먼저 폭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죠. 아빠는 안 그래도 남편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는데요. 사위랍시고 하나 있는 놈이 작정하고 백수놀이를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하루는 저와 남편을 친정으로 부르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자네 지금 일 그만두고 쉰 지가 얼마나 됐나? 그게요, 장인어른. 저도 계속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얼마나 됐냐고? 3개월 됐습니다. 말이 3개월이지? 그 전에 짧게 다니던 직장까지 다 합치면 벌써 반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아빠를 어려워하던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근데 요즘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저도 어지간해선 아무 회사나 들어가 일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백수마냥 그렇게 놀고만 있어? 이럴 거면 수아 데려가게. 뭐 집사람은 놀 줄 몰라서 이 나이에 등골이 휘어라 손녀 키우는 줄 아나? 아빠가 멀쩡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사람이 손녀를 키워? 당장 데려가게. 장인어른, 제가 그렇다고 평생 집에서 수아 키우며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남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달 내로 바로 취업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 녀석이 소개해준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딱 한 달만 기다려 보겠네. 만약 이번에도 취업 못하면 그땐 수아 데려가게.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한 푼도 안 도와줄 걸세. 아빠는 작정을 했는지 남편에게 단단히 엄포를 놨고요. 그런 아빠가 무서웠는지 남편은 그달에 바로 약속했던 대로 취업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학습지 회사와 비슷한 아동교육 관련 기업이었는데 연봉도 꽤나 높여서 갈 수 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일도 만족스럽다면서 이번엔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잘 다니더군요. 딱 맞는 회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였지 남편도 한번 마음 잡으면 성실하게 잘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군요. 덕분에 저도 더욱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그쯤에 거래처에서 주문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됐죠. 거의 몇 달간 잠도 잘 못 자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에 치여 살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제때 잠을 못 자 졸음운전을 하다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만 거였죠. 불행 중 다행히 급하게 핸들을 꺾은 덕분에 다른 차가 아닌 전봇대에 부딪혔는데요. 에어백이 제대로 안 터지는 바람에 제법 크게 다쳤지 뭐예요. 골반과 갈비뼈의 금이가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대경 실색하던 엄마는 어쨌든 목숨엔 지장이 없다는 걸 알고 차라리 잘 됐다 하더군요.
이 기회에 일 좀 쉬면서 몸을 추스르 하고요.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그래, 장모님 말씀이 맞아. 자기 그동안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렸어. 사람이 쉴 땐 쉬어줘야지. 무슨 말이야. 당장 신제품 출시가 코앞인데 어떻게 쉬어. 괜찮아. 당신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망해. 또 망하면 좀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주실 여력이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내 돈이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겠어. 안 그래도 나 사업 안 될 때 당신까지 회사 그만두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생활비 보태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제 뾰족한 말투에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른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바꾸더군요. 옛날 얘긴 왜 또 꺼내고 그래. 난 그냥 당신이 다친 몸으로 무리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지금은 나도 열심히 일하잖아. 오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일했어. 삭신이야. 나도 차라리 사고라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좀 쉬게. 다친 사람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얄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평일에도 밤 10시는 돼야 들어오고 주말에 출근하는 날도 많았죠. 이러다 몸 축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더라고요. 당신도 위에 말해서 일 좀 줄여달라고 해. 요즘 야근 안 하는 날이 없잖아. 월급쟁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회사가 까라면 까는 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 수아랑 당신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기회에 좀 쉬어. 알겠지? 다 나으면 일 쉬엄쉬엄 하면서 수아랑도 시간 좀 보내고. 한참 엄마가 필요할 나이 아니야. 딸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말대로 한동안 일을 줄이고 몸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개 직원과 대표가 쉬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더군요. 매일같이 직원들이 전화로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바람에 쉬는 게 아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거래처에 받을 계약금 때문에 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서류가 집에 있지 뭐예요. 직원에게 집에 좀 다녀와 달라고 부탁할까 고민도 했는데 집도 엉망일 것 같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 시키면 문제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엄마가 딸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잠깐 들렀어요. 사정을 설명하니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간 김에 네 속옷이랑 필요한 짐 있으면 더 갖다 줄게.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도 좀 채워놓고. 이서방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거 아니야. 그 회사 아직 잘 다니고 있지? 그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졌다니까. 나 아픈데 첫날 와보고는 코빼기도 안 보여서 서운하기도 한데 뭐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들여다 봐줘. 그래, 요 앞에 반찬 가게 있던데 반찬 좀 사서 같이 갖고 갈게. 다녀오마. 그렇게 엄마가 떠난 지 한 2시간쯤 됐을까요? 슬슬 저희 집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질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니 엄마였죠. 여보세요? 엄마, 도착했어? 응, 지금 막 들어왔어. 근데 지영아, 이서방 출근한 거 확실해?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럼 아직 헌한 대낮인데 당연히 회사에 있지. 그건 왜? 아니, 안방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렸어. 아이고 머니나. 잠깐만 지영아.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세요? 엄마? 엄마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오길 기다렸지만 웬걸
30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군요. 결국 못 참고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집에 강도라도 들었는데 마주친 건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가 들어왔는데 글쎄 웬 남자를 멱살 잡은 채로 질질 끌고 오지 않겠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를 하셨기 때문에 손아귀 힘이 제법 센 편이거든요. 성격도 불같아서 남자들하고 곧잘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나이 드신 뒤로는 많이 점잖아지셨는지 그런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웬 남자를 질질 끌고 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에게 멱살 잡혀 끌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반쯤 풀어헤쳐진 티셔츠에 추리닝 차림이라 미처 몰라봤던 거였죠. 꼴을 보아하니 도저히 회사에 있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더군요. 뭐야? 당신이 어떻게 엄마랑 같이 와? 둘이 싸웠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엄마 눈치만 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남편을 향해 무서운 표정으로 눈을 부라리더군요. 자네가 직접 설명하게. 아니면 내가 말해?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얘기할게요. 평소 아빠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겨 좀 모질게 굴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우리 사위 하면서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지금은 당장 찢어 죽일 것처럼 노려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뭐야? 둘 다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제 재촉에도 한참을 더 머뭇거리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있잖아, 자기야. 나 실은 회사 다닌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장인어른이 그럼 수아라도 데려가서 보라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회사 들어갔다고 거짓말한 거야. 출근하는 척 잠깐 나갔다가 당신 출근하면 다시 집에 들어와 있고 그랬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나이 30 넘은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방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집에 갔다가 딱 마주쳤지 뭐냐. 엄마의 확인 사살에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다달이 보내주던 월급 생각이 나더군요. 그럼 나한테 보내주던 당신 월급은 뭐야?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제 추궁에 남편은 이번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놈들한테 좀 빌리다가 나중엔 카드 대출 받았어. 보험 대출도 좀 받고. 뭐? 당신 미쳤어 진짜? 바보도 아니고 세상 천지에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빚내서 월급이랍시고 와이프한테 갖다주는 사람이 어딨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직장 구하기 전까지만 잠깐 그러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남편이 저를 속인 기간만 자그마치 6개월이었어요. 어떻게 반년 동안 태연한 얼굴로 뒤에서 그런 사기를 치고 있었는지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한답시고 걱정해줬던 게 생각나 열이 확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 대신 수아 보느라고 고생한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바로 옆에서 말없이 있는 엄마를 보기가 민망해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였네요. 어쩌다 보니까는 무슨... 당신 수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냥 팽팽 놀고 싶은데 아빠랑 내가 계속 뭐라고 하고 주부 노릇이라도 하라니까 싫어서 그런 거짓말한 거지? 아이고 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런 건 진짜 아니야.
나도 집에서 살림하고 수아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지. 근데 장인어른도 그렇고 당신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한심하잖아. 당신 사업은 나날이 승승장구하는데 난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야,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나 못마땅해 하는데 어디라도 빨리 취직해야겠다. 압박감이 너무 심했다고. 그렇다고 그런 사기를 쳐? 빚까지 내서? 제 타박에 남편은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7살짜리 애도 아니고 환장하겠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 콧물 질질 짜는 모습에 한심한 한편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악할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엄마가 갑자기 또 앞으로 나서더군요. 이서방, 우리 딸한테 할 말이 더 있을 텐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 말고 얼른 얘기하게. 장모님, 그건 오해라니까요.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요. 친구 사이? 자네는 친구랑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입을 맞추나? 세상 천지에 그런 친구가 어딨어? 엄마와 남편의 대화를 듣던 저는 불길한 예감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친구? 누가 누구랑 입을 맞췄다고? 제 말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알만 굴렸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우리 집에 홈캠 설치돼 있는 건 알지? 여차하면 내가 그거 다 돌려볼 거야. 대체 친구랑 내 집에서 뭔 짓 한 건데? 설마 너 바람 핀 거니?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건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제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러자 그 꼴이 보기 답답했던 듯 엄마가 대신 입을 열더군요. 그래, 너희 집에 갔더니 이서방, 아니 저놈이 웬 어린 여자애랑 안방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 들어갔더니만 어찌나 대경실색하며 놀라던지. 엄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영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철푸덕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여보. 일부러 집에 데려온 건 아니야. 희진이 걔가 나랑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처음 데려온 거야. 진짜야. 꼴에 변명이랍시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죽이고 싶더군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건 맞다는 거야? 희진이가 대체 누군데? 우리 학교 같은 과 후배야.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그 뒤로 계속 술 먹자고 연락이 와서 계속 거절하다 딱 한 번 먹었는데 그날 과음하는 바람에 실수해버렸어. 자기 책임지라고 전부터 나 좋아했었다고 엉엉 우는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미안해. 자기 알게 되기 전에 얼른 정리하려고 했는데. 얼른 정리하려던 놈이 걔를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와? 너 도대체 부부 침실에서 걔랑 뭘 한 거야? 전 남편에게 베개, 컵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졌어요.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남편에겐 하나도 맞지 않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가 연거푸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남편은 밀치지도 못하고 악소리를 내면서 애원만 했어요. 자기야, 제발 이 손 좀 놔줘. 나 걔랑 처음에 실수했던 거 빼곤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야. 오늘 그 키스도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걔가 먼저 달려든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 기집애 어딨어? 희진인지 뭔지 그냥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자기야, 진정 좀 해. 지금 여기서 걔를 어떻게 데려와? 뭐? 못 데려와? 왜? 너 진짜 그 기집애 사랑하니? 그래서 지금 꼴에 보호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럼 당장 그 기집애 여기로 불러! 부른다고 걔가 오겠어? 아까 집에서 장모님한테 들켰을 때도 바로 도망갔단 말이야. 일단 전화해봐. 안 오면 바로 상간녀 소송 걸 거라고 해. 제 말에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간녀에게 연락했어요. 그 사이 저는 엄마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죠. 엄마는 끝까지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곧 딸애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뗐어요. 전 엄마에게 더 이상 더러운 꼴을 안 보여도 된다는 생각에 안심했죠. 그렇게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상간녀가 저희 병실로 찾아왔는데 이게 웬걸? 제 눈치를 보긴커녕 당당한 표정으로 남편 옆에 서더군요. 바로 달려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화장까지 곱게 했더라고요. 보통 계집애가 아니다 싶더군요.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린 게 어찌나 발칙하던지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입을 열었죠. 이봐요 아가씨. 지금 남의 남편이랑 붙어먹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자 상간녀가 헛웃음을 치더군요. 제가 왜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뭐요? 사랑? 네, 저랑 오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가 당신같이 바가지만 긁고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얼마나 불행해하는지 알아요?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당신이랑 당신 딸이 불쌍해서 차마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우리 오빠 그만 저한테 넘겨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죠. 안 그래요? 뭐가 어쩌고 어째? 저 자식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네. 오빠, 얼른 얘기 좀 해봐. 오빤 계속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오빠네 집 재산 때문에 계속 이혼 안 해주려고 버티던 거라며. 그러니까 희진아. 졸지에 두 여자 사이에 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을 계속 듣자 하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상간녀는 저를 남편의 돈을 노리고 붙어있는 꽃뱀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나, 꽃뱀짓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이 빈털털이 기생충 같은 인간에게 무슨...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오빠, 얼른 이 꽃뱀 같은 여자한테 말해. 이혼하자고. 위자료 정도는 좀 떼줘도 되잖아. 오빠네 집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사람을 꽃뱀 취급하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 무슨 돈을 뜯었다고 그래? 그 반대라면 모를까. 그러자 상간녀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더군요. 이거 왜 이래요? 이미 오빠가 두 사람 사이 다 얘기해줬거든요? 애초에 그쪽이 우리 오빠 재산 보고 몸으로 잡은 거라면서요?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이라 오빠네 집에서 계속 반대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애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 후에도 계속 오빠 돈으로 백 사고 보석 사면서 사치하고. 이해해요. 그 으리으리한 2층짜리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내 거지.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니까 이제 그만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가요. 위자료는 오빠한테 잘 얘기해서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참나, 이 인간이 그래? 내가 자기 재산 보고 욕심나서 몸으로 덤빈 거라고? 이거 완전 지 얘기를 반대로 해놨네?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면서 시선을 피했고요. 상간녀는 당황한 채로 눈알을 굴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라니? 야, 난 한 번도 저 자식 돈으로 사치해본 기억이 없어. 다니던 회사도 툭하면 때려쳐. 거지 같은 시댁은 허구한 날 돈 좀 달란 소리밖에 안 해. 사치는 무슨 놈의 사치? 오히려 우리 집에서 저 자식 대신 다달이 생활비 보내줘, 집 해줘. 별의별 걸 다 해다 바쳤는데. 지금도 내가 뼈 빠지게 육아용품 팔아서 저 자식 먹여 살리고 있다고 알아? 육아용품이요?
그건 우리 오빠가 하는 사업인데? 이 새끼가 진짜. 너 내가 하는 사업도 네가 하는 거라고 거짓말했니? 넌 진짜 인간이 왜 그렇게 후지니? 나한테 회사 다닌다고 사기쳐. 저 상간녀한텐 내가 하는 사업 지가 하는 거라고 사기쳐. 인생을 그렇게 입만 털면서 날로 먹고 싶니?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럼 이 여자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야? 땡전 한 푼 못 벌면서 집에서 쌀만 축 내는 게 오빠고 부자 부모의 사업으로 억대 수익 올리는 건 이 여자고? 어쩜 그동안 날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하다. 나도 남자다 보니까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말하다 보니.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희진아,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알겠어. 난 내 아내도 우리 딸도 너무 소중해. 너한텐 아무 감정 없어. 하룻밤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뭐? 오빠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언젠 나밖에 없다며. 진짜 사랑하는 건 나뿐이라며. 내가 언제? 괜히 우리 아내가 오해할 만한 말 하지 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지영아, 진짜야. 남편은 상간녀랑 대화를 나누던 도중 다급하게 저를 보며 변명했어요. 그 꼴을 지켜보던 상간녀가 갑자기 헛웃음을 내뱉더니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리더군요. 개자식, 너같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놈한테 깜빡 속아서. 애초에 나도 너 돈 보고 접근했던 거지 진짜 마음 준 적 없거든? 기가 막혀. 완전 재수 온 붙었네. 야, 너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알겠어? 뭐? 거지놈? 희진이 너도 요즘 여자애들이랑 똑같구나. 돈이나 보고 남자한테 접근하면 그게 꽃뱀이지 다른 게 꽃뱀이야? 애초에 네가 먼저 꼬신 거잖아. 당장 아내한테 그거 설명이나 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먼저 꼬리친 거라고. 참나. 술 먹자고 하자마자 바로 좋다고 달려온 게 누군데? 동창회에서도 네가 은근슬쩍 내 손 잡고 아내랑 사이 안 좋다고 흘렸잖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 급기야 두 년놈은 제 앞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전 다투는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됐고,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상간녀 소송이며 이혼 소송이며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다 밟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둘이 손잡고 사이좋게 변호사라도 찾아가든지. 근데 우리 집 부자인 건 알지? 최고 로펌에서 변호사 선임할 거고 집에 있는 홈캠이며 뭐며 증거란 죄다 수집할 거야. 둘 다 각오하라고. 알겠어? 고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의 안색이 싹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만 주춤주춤 뒷걸음질까지 치더군요. 여보,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나 없으면 못 살잖아. 한 번만 봐주라, 응?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절로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거야 네가 지고지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을 때 일이지. 그동안 한심한 백수 기생충 같은 너 참아준 이유? 딱 하나야.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나 몰래 뒤에서 딴짓거리는 안 하겠지.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네? 나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던 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 근데 바람? 그건 절대 안 되지. 볼 것도 없이 당장 이혼이야. 여보, 실수라고 했잖아. 나한텐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진짜야. 근데 자꾸 장인어른하고 당신은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남자로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다른 여자한테라도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너무 멍청했어. 내가 있어 보이고 싶은 여자는 당신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입은 아직도 뻔지르르 하네. 됐고,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럼 수아는 어떡하고?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그럼 내 빚은 어떻게? 당신한테 다달이 월급이라고 보내준 돈.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거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나 신용불량자 되거든. 일단 그거라도 좀 막아줄 수 있을까? 바람핀 와중에 지 빚을 갚아달라니 너무 황당하더군요. 너 미쳤어? 내가 네 빚을 왜 갚아줘? 아니, 그치만 내가 그 돈 빌려서 당신한테 붙여준 거잖아. 원금이라도 돌려줘.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 입히고 먹이고 했던 돈은? 결혼할 때 집도 혼수도 다 내가 해왔는데 그럼 넌 그 돈 돌려줄 거야? 됐고 빚 더 내서 위자료 줄 준비나 해. 알았어?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입을 덮고 산 게 몇 년인데 제발 이러지 마, 응?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질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저 망할 상간녀랑 둘이 더 붙어 먹든 말든 같이 꺼지라고! 전 상간녀와 남편을 막무가내로 밀어냈어요. 그래도 둘 다 좀처럼 나갈 생각을 않길래 결국 병원 간호사를 호출했죠. 다행히 간호사는 바로 경비원들을 불러 두 년놈을 제 눈앞에서 치워줬어요. 혼자 남겨지고 나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어요. 남자 보는 눈도 더럽게 없지. 어디서 저런 놈을 좋아하선.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했네요. 특히나 엄마는 두 년놈이 붙어먹은 걸 직접 눈으로 목격까지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바로 엄마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말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못난 딸 때문에.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이서방, 아니 그 개자식이 죽일 놈이지. 걱정하지 마, 지영아. 요즘 이혼이 뭐 흠이니? 개나 소나 다 아는 게 이혼인데. 더군다나 너한텐 엄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 알았지? 우린 너한테 무슨 일이 있든 늘 네 편이니까. 엄마의 위로를 듣고 있자니 또다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넘어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핸드폰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 뒤로 저는 좀 더 몸을 추스른 뒤 퇴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한다 버텼네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죠. 법적 다툼은 길지 않았어요.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 두 년놈은 이혼 소송 중에 결국 헤어졌어요. 천년의 사랑인 양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 붙어먹을 땐 언제고. 막상 죗값을 치러야 할 순간이 되니 서로 네 잘못이 더 크네 어쩌네 하면서 싸우기 바쁘더군요. 지금은 둘 다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중간에 상간녀와 그 부모가 찾아와 제발 소를 취하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깨끗하게 무시해줬답니다. 몰랐는데 그 상간녀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가정 파탄낸 짐승만도 못한 게 교편을 잡을 수 있는지. 교육청과 학교에까지 항의해 결국 직위 해제시켰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아냈죠. 지금 그 상간녀는 고향으로 내려가 쥐죽은 듯이 살고 있다 하던데 앞으로 평생 남의 남자 넘볼 생각은 다신 못하겠죠. 전 남편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와 저희 집안을 믿고 펑펑 써댄 돈이 전 남편의 목줄을 죄었죠. 잔뜩 쌓인 빚을 돌려막기 하느라 결국 불법 사채까지 쓴 모양이더군요. 사채업자들이 어찌나 괴롭혀댔는지 시댁 식구들조차 연을 끊었고요.
혼자 이리저리 떠돌다 지금은 작은 섬마을에서 막리를 하며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인 만큼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혼 후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고요. 딸아이도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딸이 이혼으로 혹여나 상처받진 않았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전 남편이 워낙 육아를 나몰라라 한 탓에 부녀 간의 유대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기 아빠가 없다고 해도 크게 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맨날 엄마 힘들게 해서 싫었는데 이제 안 봐도 되니 좋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딸 애도 마냥 어리진 않았다 보니 전 남편이 그리 좋은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다는 걸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남자라고는 쳐다도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요. 이 시간이 약이라고 다행히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만난 지는 꽤 됐어요. 사귄 지 벌써 올해로 3년 차니까요. 그런데 2번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하다 보니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었네요. 아마 올해 안에는 식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저처럼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서일까요?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결이 잘 맞는 느낌이랍니다. 다행히 딸애도 지금 남자친구를 아빠라 부르며 잘 따르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딸애를 자기 친딸처럼 예뻐하고 말이죠. 얼마 전엔 여름 휴가 겸 셋이서 제주도도 놀러 갔다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휴가를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 셋이서 모래사장에 누워 낮잠을 잤는데 어쩜 그렇게 안락하고 포근하던지.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이 들더군요. 고진감래라고 전 남편과의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찾아온 거겠죠. 혹시라도 과거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